안녕하세요. 도로교통공단 대전 세종 충남지부 소통하는 교수 김세나입니다. 요즘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지나다 보면 무인 단속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단속도 엄청 엄해졌고 또 과속 방지턱이라든지 신호등도 많이 늘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이 강화된 것은 바로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의 영향 때문인데요. 자, 올해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스쿨존 안전은 얼마나 강화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민식이법은 어떤 조항들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른바 민식이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을 강화한 민식이법은 지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큰 축이 3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요즘 무인 단속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스쿨존에서. 이렇게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게 첫 번째 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횡단보도 신호기, 또 속도 제한, 횡단보도 안전에 관한 안전 표지, 과속 방지설 같은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인데요. 이 법안을 쉽게 말씀드리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나 상해사고로 유발한 가해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유발해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러니까 사망사고, 어린이 사망사고를 스쿨존에서 유발한 경우, 그 경우에는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징역부터예요. 그것도 최소 징역 3년 이상부터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스쿨존에서 어린이 상해사고로 유발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최소 벌금도 500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아무리 적게 다쳤다 하더라도. 자, 이게 얼마나 엄한 법안이냐면요.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규정과 거의 흡사합니다. 다른 건 딱 하나, 상해 부분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1,00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상해 사고 같은 경우는 500부터 시작하는 거. 요거 조항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한 가해운전자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작년 7월 12일부터 스쿨존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하라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보시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이렇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스쿨존에서 지나려는 사람이 있건 없건 또는 밤이든 낮이든 무조건 일시정지하라는 겁니다. 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자,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중에 이유 없이 생겨난 법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정해놨을까요? 바로 아이들의 행동 특성 때문입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횡단보도 건널 때 뛰어서 건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이들은 어떤 하나에 딱 집중을 하면 다른 것들은 잘 보지 못해요. 건너편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엄마나 가족이 있다? 막 뜁니다. 저 건너편에 저기 학원 가야 돼. 이거 건너서 빨리 학원 가야 돼. 하면 또 막 뜁니다. 또 공이 놀다가 또르르 굴러왔어요. 그러면 공 주워야 돼. 하면서 막 뛰어갑니다. 그렇게 어떤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것들은 잘 생각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들의 교통행동 특성은 보이지 않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각지대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나의 시야에서 벗어난 어떤 가려진 곳에 무언가가 갑자기 튀어나올 거라는 생각을 잘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잘 보이지 않고 구석진 곳에서 노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들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이불 덮고 구석진 곳에서 막 노는 걸 너무나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정차된 차 사이에서 갑자기 숨바꼭질하던 아이가 팍 튀어나온다든가 거기서 놀다가 튀어나오는 그러면서 사고 나는 유형도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자, 스쿨존 교통사고 유형을 보시면요.
보시다시피 보행 사상자 중에 무려 76%가 횡단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희 도로교통단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를 쭉 분석을 해봤더니 거의 대부분은 걷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또는 그 주변에 길을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자, 김민식 군, 그러니까 민식이법의 피해 아동이었던 김민식 군 역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는데요. 사고 영상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식 군 같은 경우는 여기가 학교였고 요 건너편에 이제 엄마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과 함께 손을 잡고 길을 건너다가 이렇게 안타깝게도 직진해 오는 차량에 치여서 사망했습니다. 자, 이렇게 스쿨존 교통사고 유형 중에 길 건너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이렇게 많다는 거고요. 특히나 아까 그 차량 같은 경우는 아이를 왜 못 봤을까요? 그 옆 차로에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차량이 서 있었는데 그 차량에 가려서 아이가 보이지 않았던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특히나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된 사이로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오다가 나는 사고가 전형적인 스쿨존 사고의 전형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의 악문화 중에 안 좋은 교통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불법 주정차인데 스쿨존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불법 주정차된 차들 때문에 그 사이로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오면서 사고당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쿨존 사고 잠깐 짧게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아이가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맞은편에 있는 보도 쪽으로 달려나가다가 이런 식으로 사고 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보행자뿐 아니라 보행 어린이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뭘 좀 많이 타죠. 놀이기구를 자전거라든지 킥보드를 타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사고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보행자는 속도가 느리죠. 특히 그냥 일반적으로 걷는 아이보다는 뛰어가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많고요. 뛰는 것보다 더 속도가 빠른 것이 바로 자전거나 킥보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보지 못했는데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다가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쿨존 지나실 때 중요한 게 바로 이 스쿨존 규정, 제대로 잘 FM대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속도, 규정 속도 30km 이하로 서행해서 지나가는 거, 그리고 그 어느 곳보다 주변을 잘 살피셔야 하는 곳이 바로 스쿨존이라는 겁니다. 자, 보호구역 벌점은 일반 도로에 비해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무려 2배인 조항들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다 마찬가지인데요. 2배인 조항은 속도 위반, 신호 지시 위반, 그리고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 요 3개 조항에 대해서는 벌점이 일반 도로의 2배입니다. 특히 속도 위반 같은 경우는 시속 20km를 초과하지 않았을 때, 20km 이내일 때는 일반 도로는 벌점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보호구역에서는 15점이 있고요. 나머지 속도에 대해서도 당연히 2배 벌점이 부과가 되고, 신호 지시 위반 같은 경우는 일반 도로는 15점인데 보호구역은 30점입니다. 그리고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 같은 경우 일반 도로는 10점인데 보호구역은 20점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주의하실 것은 2021년 5월 11일부터 스쿨존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과거 2배에서 이제는 무려 3배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로 적발 시에 승용차는 12만 원, 그리고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자,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과연 스쿨존 안전 얼마나 강화됐을까요? 한번 통계를 통해 확인해 보실까요? 자, 스쿨존의 어린이 보행 사상자 현황입니다. 저희 도로교통단에서 2018년부터 22년까지 자료들을 쭉 분석을 해봤더니, 자, 민식이법이 2020년 3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때 이전보다 좀 사망자도 부상자도 좀 줄어드는 듯해 보였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 계속 또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스쿨존 결코 아직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스쿨존 사고의 법규 위반 유형을 좀 살펴봤더니 22년 기준입니다. 보시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203건으로 가장 높았고요. 다음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그리고 신호 위반 순이었습니다.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같은 경우는 전방주시 태만 사고가 거의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길을 건너던 아이를 충격한 사고, 횡단보도 사고 등이 포함이 될 수 있고, 신호 위반은 말 그대로 신호 위반한 거죠. 보시면은 대부분은 운전자의 부주의, 운전자의 주의 태만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무조건 요 세 개는 기본적으로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시속 30km 이하로 규정속도로 주행하시는 거, 그리고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 해주시는 거.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의무가 되긴 했지만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도 사실은 안전 차원에서 한 번씩은, 특히나 불법 주정차된 차들이 많아서 시야를 가리는 곳이 많다면 한 번씩은 속도 줄이고 일시정지 해주시는 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스쿨존 사고의 전형적인 유형이 불법 주정차된 사이로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나는 사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불법 주정차 절대적으로 삼가셔야 합니다. 이거 세 개는 기본적으로 잘 지키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자라나는 꿈나무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꼭 법규 잘 지켜주시고 주변 잘 살펴주시면서 아이들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